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문사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어저께 못 찍고 오늘 찍네요. 일단 테이퍼링 이야기 결과치가 나왔고요. 테이퍼링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할 때지만 급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 빨리 금리 인상하는 것도 아니다. 인플레이션도 아직까지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스닥 신고가 같고요. 다 양선을 키는 모습입니다. 자, 한 템포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이제 9월이죠. 한 달 있으면 10월이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이 소식으로 인해서 급반등해서 3,300단까지 간다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아무래도 외국인이 매수가 세게 들어오는 현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비슷한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양선 키고 잘 버텨준다 그러면 좋을 것이고, 거기다가 조금 더 욕심 부리면 외국인 매수세까지, 그러면 조금 더 좋겠네요. 자, 주간 봐야죠. 주간 상승률 한번 보죠. 이번 주에 1위는 TBC. TBC는 일단 방송국, 근데 방송국이 이번 주에 이것저것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그 현상은 대선 관련주의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TBC, CCS, IMBC, YTN, KNN 다 지방 방송국들, 보통은 대선 시즌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 현상이 이번 주에 있었네요. 자, 재료들은 다 누구누구 관련주다. 이런 것들이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 그룹주고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조그만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양선을 켰는데요. 표면상의 이유는 홍준표 관련주 이미지가 강했고요.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 같아요. 휴맥스 같은 경우는 차지인이라는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쪽의 이미지를 가꾸고 있어요. 전기차 충전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2차전지 소재단의 이미지만 세게 가져가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도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고, 여기에는 키워드는 여러 가지 많겠죠. 급속, 완속, 변압기, 전력 케이블, 그 다음에 충전 관련주들, 그 다음 대기업군,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시그넷, EV, 그 다음에 휴맥스, 그룹주, 디스플레이텍, 이런 것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느낌의, 시그넷 EV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이제 여기에 SK가 붙은 모양새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포스코, ICT, S트래픽 등등 여러가지 개별적인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죠. 근데 이쪽도, 전기차 충전 쪽도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시장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얘가 이것 때문에 움직였지만, 우리가 생각은 이쪽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기차 충전. 그 다음 조일 알루미늄이 이번 주 55%. 알루미늄이랑 구리랑 좀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탄다는 전망들이 계속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환경이 바탕에 깔려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극바 관련해서 캐파 증설하고 공급단이 이렇게 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조일 알루미늄, 삼 알루미늄 이런 쪽의 움직임이 이번 주에 좀 많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LG화학의 소식 이후에 양극재 라인이라던가 다른 쪽 라인들이 조금 슬로우해졌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알루미늄이 조금 차지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 코드네이처 개별주, 일진홀딩스, 파인테크닉스 이번 주 45%. 폴더블 예판이 역대급으로 나오면서 힌지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데코필름 사업자, 세경하이테크,
이런 이미지 쪽의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한국선제, 홍준표 관련주, 한국선제, 경남스틸 이런 느낌들. 요게 라인은 굉장히 빠르게 속도가 올라오고 있다. 가장 최근 설문조사 라인에서 윤석열 28%, 홍준표가 20%로 급격하게 따라붙는 모습이 나와서 저는 홍준표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습니다. 국내 상장 중국 기업주 개별 등락 왔다 갔다. 국제약품 것들, 코로나 관련해서 땡땡땡 성분들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 평화산업이 수소 라인에 이제 이미지를 한번 켰죠. 9월 7일 날 현대차 쪽에서 수소 관련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들이 금요일쯤에서 한번 빡 부각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큰 종목 두산 퓨어셀을 4% 5% 상승. 그 뒤에 수소차 관련주들 왔다리 갔다리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금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TNL 이런 애들 보면 제약바이오 섹터 내 창상 피복제, 우리 주위에서 흔히들 쓰는 데일밴드가 흡연밴드로 바뀌는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열심히 돈은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연구도 해야 되니까 화장품이나 이런 쪽에다 이 기술 가지고 접목을 해서 팔고, 아마존 같은 데 팔고, 거기서 돈 많이 벌었으면 그거 가지고 바이오 쪽으로 개발해서 또 신제품을 내보내고, 이런 라인에 있는 것들이죠. 라파스와 같은 모습. 윌링스 태양광 인버터 최근에 개별적으로 상승을 했네요. 이렇게 조용하던 종목이 많이 올라왔네요. OCI나 윌링스 이런 라인들.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서는 최근에는 탄소와 수소가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풍력이나 태양광은 조금 슬로우해지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바이오니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진단키트 사업자 내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백신이나 치료제 같은 것들도 동시에 하고 있는 라인들의 부각들,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죠. 시젠 같은 것들의 움직임과 같은 진단키트 라인 중에서 바이오니아의 반대의 움직임 같은 거 보면, 다른 점은 진단키트 라인에서 멈추지 않고 백신이나 치료제 쪽에 재료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쪽이 조금 더 강했구나,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고, 라파스, 랩지노믹스, HLB, MK전자, 경남스틸, 아시아나항공 이번 주 28% 쭉 올라왔습니다. 장기적인 기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보면 감자도 하고 자금 조달도 하고 수많은 난관들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생각하고 장기적인 물량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시아나항공도 공부해 볼 만 하겠죠. 이런 것들의 배경은 이제 위드 코로나였어요. 위드 코로나는 추석 이후에 사회적 변환을 가져간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미리미리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확진자도 더 늘어나고 그랬지만 경제를 위해서 돌린다. 우리나라도 추석 이후에 이런 식으로 전환을 가한다. 그렇게 되면은 찌글찌글했던 애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고, 경제 쪽에 포커스를 조금 더 가중치를 두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대출 기조 제한 두고 금리 인상 한번 나왔고, 그다음 더 이상 이제 뒤로 밀릴 수가 없으니까 경제 쪽으로 돌리고 대선 쪽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활성화를 위한 모습들이 하나 둘씩 짜맞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반대쪽 푸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으로서 이번 주에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얘네들의 배경은 8월 26일 날 금리 인상이었죠. 금리 인상 0.25% 올라왔고요. 0.75입니다. 이제 선제적인 모습이 나왔고, 연내 한 번을 더 한다는 전망인데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느리지만 시장에 관심이 없었던 보험주들이 추세가 많이 좋아졌고요. 증권주도 추세 원래 좋아지고 있었고, 은행도 선제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고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라인의 은행 두 개, 그리고 증권 라인의 대장의 느낌의 메리츠 라인과 뒤따라 붙고 있는 삼성증권이나 NH투자증권, 그 다음에 보험주 중에서
손보의 대장의 역할을 했던 DB손해보험 뒤를 따르고 있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같은 생명보험 라인까지도, 그러니까 손보에서 생보까지 전반적으로 금리 섹터에 들어가 있는 은행, 증권, 보험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얘네들은 배당 관련 이미지가 또 껴있기 때문에 시장은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적당한 받쳐주는 수급 같은 것들이 밑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는 배당까지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배당에 관련된 기대감들의 수급을 먹으려고 스윙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효성화학, 효성첨단소재, 효성TNC, 첨단소재의 움직임, 수소, 탄소, 섬유 쪽 라인으로 반등세가 좀 나왔고요. 다시금 큰 추세 속에서 조정을 받던 효성그룹주들이 조금 머리를 들이 올리는 그런 모습이 동시에 나왔고, 지난주에 이제 히어로의 역할을 했던 펄 어비스, 이렇게 공개, 기대감, 그 다음에 차익 나오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NC소프트는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실망감,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이 내리 눌러버렸고요. 펄어비스가 그 중간 역할을 했고, 단기적으로는 카카오게임즈가 NC소프트가 떨어지면서 롱숏이 걸리면서 바로 카카오게임즈는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그대로 빠지는 이런 모습까지 나왔고, MMORPG의 게임 스타일과 지금 펄어비스가 내놓은 게임 스타일을 두 개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게임 업종이 미래로 가야 되는 게임에 대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딱 갈려버린 것 같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 배경 속에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게임이 그 안에서 쓰는 코인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쓰이는 코인이 상장을 하고 그 코인을 현금화시키고 그것들이 다시 순환을 돌고, 이런 구조를 게임 업종은 지금 계속 짜고 있는 중이라서 펄어비스가 그쪽으로 많은 이제 점수를 받은 걸로 보입니다. 엔터주도 마찬가지죠. SM, YG, JYP. BM단,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조금씩 조정을 받는다 쳐도 대부분의 원자재들은 계속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BM단에서 그쪽에서 불리한 애들은 여전히 안 좋고 여전히 역배열이고, 밀가루 가격, 기름 가격, 수출단 다 영향받는 삼양식품 같은 애들은 여전히 BM단이 우호적이지 않고, 참치캔 만드는 회사 좋잖아요. 그런데 캔값도 올라가고 전반적인 이 코로나 상황에서 아직 좋아지지 않으니까 아직도 밑에 보고 있고, 그런데 엔터 업종은 비용단의 영향, 그 다음에 컴백하는 또 이런, 그냥 아이돌을 IP라고 본다면 수많은 IP들의 이제 컴백, 그다음 비용단 통제, 음반 계속 잘 나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엔터 업종은 전반적으로 다 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BM단이 전반적인 원자재 쪽에서 우호적이지 않은 애들은 다 밑을 보고 있고, 다 고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까지도 3분기까지 그림을 쭉 연장했을 때 어떠한 그림으로 이어질지 생각해보면 여전히 강하겠구나, 이쪽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갈릴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이래저래 움직여서 제약바이오가 8개, 대선 관련주가 많았고 친환경차 라인들도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전기차 충전, 양극박, 수소, 이런 느낌이었네요. 이제 이틀 있다가 9월이니까 9월에 키워드를 몇 개 꼽자면 추석, 그 다음에 유엔 총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수소 등 이런 거 해볼 수 있겠네요. 이런 거 2개 붙이면 테마단에선 대선 관련주, 요거 붙이면 테마단에서는 수소 사회 관련주,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등등등. 금융, 그렇죠? 그 다음에 미드, 코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의 이 확산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8월의 마지막 주간 방송이에요.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면은 저희는 바로 또 9월로 넘어갑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조금 더 시장이 연말 기조 속에서 뭐 급반등한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내년 1분기에 상승폭 같은 것들 먹어간다는 의미로 좀 열심히, 좀 루즈하지만 열심히 9월달, 10월달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9월달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